마침내 우리는 궁극의 진실을, 궁극의 해답을 다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성, 일심, 반야, 유식,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였죠.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다. 일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곧 반야 지혜다. 이렇게 지혜 도피안이다. 이 말이죠. 이 생사를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 궁극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고요. 발견한 이후에는 보다 더욱 선명하게, 확실하게 해 나가는 길이다. 이 길만이 임팔라처럼 가벼운 자유와 경쾌함을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도피안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이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저 유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확인이 되겠지.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루게 된다. 사실상 이 일심 유식 단일 의식은 이 대성 일심 유식 단일 의식은 개인이 뭐 이론으로 여기든 실제로 여기든 사람이 이 뒤로 미루고 나중에 확인하고자 하든 뭐 지금 확인하고자 하든 과거에 확인했던 아무 상관없이 이러한 개인과 개인적 동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의 공부와 노력과 수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있다 이 얘기죠. 이 진실은, 이 해답은 그저 항상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나 개인과는 완전히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구와 달과 별은 왜 둥근가? 왜 세모나고 네모나고 말은 못 거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둥근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구와 달과 별이 왜 둥근가? 그것은 그냥 다른 질문 아닌가요? 그냥 과학 이야기 아닌가요? 이 생사 문제 해결, 궁극의 진실 발견, 지혜 도피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당연히 묻고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심반야 단일의식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그와 지구와 달과 별이 왜 둥근가?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과 지구와 달과 별은 왜 둥근가 이것은 같은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여기에 있다. 이 답은 곧 지구와 달과 별이 왜 둥근가에 대한 답과 온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죠. 지구와 달과 별이 왜 둥근가 이것은 알갱이 구조와 비알갱이 구조가 다른가 같은가 이 얘기죠. 즉 물체와 시공간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 질문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즉 알갱이 구조 이 세 개죠. 이 세 개는 개체, 알갱이의 집합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식,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러한 세계와 다른 알갱이 구조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물체와 시공간이 다른 것인 것처럼 이 알갱이 구조, 비알갱이 구조, 물체, 시공간, 세계, 의식 이것이 전부 다른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 이것이 전부 다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온전히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점점 매 순간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게 상투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이론화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지혜 전성에서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 지혜의 핵심이 형식화되어 버리는 것. 이 지혜가 형식화되어서 나중에는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그래서 의식은 즉 일심 대성 유식이죠. 대성 일심 유식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똑같은 질문이 지구와 달과 별은 왜 둥근가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갱이가 있고요. 알갱이 아닌 것이 있다. 그리고 나와 자아, 육체 등은 이 알갱이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당연히 알갱이 세계에 속한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알갱이 구조와 비알갱이 구조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계는 알갱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알갱이 구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식, 마음,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물질입니다.
물질 혹은 물체, 뭐 요즘 말로 하면 원자, 분자, 입자, 소립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질과 마음, 정신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되느냐 하면 알갱이와 비알갱이가 대응되고요. 세계와 의식이 대응되고요. 물질과 마음, 정신이 대응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거칠게 대응시키면 물체와 시공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객체와 주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우리가 이 알갱이 구조는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무상하죠. 무상하고요.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되고요. 이 알갱이 세계에서 고통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없는 진실의 세계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그 세계는 바로 이 비알갱이 구조의 세계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의식의 세계, 마음, 정신의 세계, 주체, 즉 참나, 소위 말하는 진정한 주체, 참나의 세계를 우리는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궁극의 진실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의식, 마음, 일심, 대성, 유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지구, 달, 별은 왜 둥근가? 이 알갱이 구조는 왜 각각 별도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특히 왜 모습이 각각 다르고요. 가장 큰 규모에서 왜 이러한 행성과 위성과 항성은 왜 둥근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은 질문이다 이 말이죠. 왜 같은 질문입니까? 자, 지구, 달, 별은 왜 둥근가?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뭐 여러 가지 이 힘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중에 하나로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둥근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구, 달, 별 그 자체가 둥근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효율성이다 이 말이죠. 자연적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이 물체와 시공간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의 모습이다. 둥근 모습은 물체의 모습이 아니고 시공간이 둥글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둥근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엇이죠? 이 두 가지 구분, 이원성의 세계는 임시의 가상 설정이기 때문에 진실은 물체가 둥근 것도 아니고요. 시공간이 둥근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둥근 것입니까? 의식의 자기 필터링이 둥글게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의식의 자기 필터링을 거쳤더니 삼중 필터라 했죠. 의식의 삼중 필터를 거쳤더니 이 세계, 즉 의식의 자기 표현이 둥글게 나타나게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자기력과 핵력이 둥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력장이 둥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둘도 아니고요. 의식의 자기 필터링을 통해서 의식 스스로 둥글게 자기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연히 의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본연히 보고 있는 이 모습 전체가 좀 더 확장하면 삶과 죽음의 이 모든 모습 전체가, 즉 알갱이 구조와 비알갱이 구조의 이 모든 모습 전체가 바로 그 자체 이원성의 속성이 아니고요. 그 근본 바탕인, 유일한 근본 바탕인 의식의 자기 필터링 결과의 모습 나타남이다. 그래서 성이라 하잖아요. 성.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그러니까 병계소집도 성이고요. 의탁이도 성이고요. 원성실도 성이다 이 말이죠. 성은 뭡니까? 이 의식이 자기 스스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의 출현이다 이 말이잖아요. 성이란 말은 마음의 출현이다 이 말이잖아요. 즉 의식의 자기 출현이다. 무엇이요? 지구, 달, 별, 시공간, 알갱이, 비알갱이, 세계, 의식, 물질, 정신, 물체, 시공간, 객체, 주체, 이 모든 것이 알갱이는 삶이라 할 수도 있고요. 비알갱이는 죽음이라 할 수도 있다.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성이다 이 말이죠. 병계소집, 의탁이, 원성실, 이것이 전부 의식의 자기 표현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 이렇게 얘기했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는 의식 내지 물 자체에 대응되는 것이니까요. 이 세계는, 즉 생사는, 삶과 죽음은 바로 이 의지, 의식, 물 자체의 표상이다. 표상. 자기의 직접 표현이다. 그런 뜻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유식 30송 우리 텍스트 13페이지 26번째 노래입니다. 유식 30송 그동안에 업로드 영상에 다시 이게 유식 30송의 몇 절인지 여부를 지금 다시 넘버링을 해서 도반번님들께서 쉽게 몇 절에 대한 강독인지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번째 직역을 보죠.
이후에 식을 일으켜서 유식의 성품에 안주함을 구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치의 수면에 대해서 아직 조복하거나 단멸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매우 어렵게 지금 쉬운 현대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식, 즉 단일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소위 깨달음에 안주하기를 구하면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뭐 명상, 참선, 요가, 차크라, 관찰자, 위파사나, 체험, 견성 등등의 개인적 수행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구한다면 이 얘기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어쩔 수가 없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이 인류 문화 자체가 그것이 세상 일이든 출세상의 일이든 간에 인류 문화 자체가 이 개인에 기반하고 있다. 다 그래 소성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소성이고 이 출세간의 진실을 구하는 것도 전부 소성이다 이 말이에요. 말은 대성하지만 그리고 서쪽 전통에서는 사랑하지만 사실 대성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전부 병계 소집, 두루 계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두루 계산해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도판 종교판에서 명상, 참선, 요가, 차크라, 관찰자, 위파사나, 체험, 견성 등등 전부 개인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평범한 꼴이 별로 좋지 않은 평범한 사람에서 굉장히 꼴이 좋은 참 별꼴이 되는 거죠. 별꼴이 되어 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별꼴이잖아요. 특별한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기를 구하면 의식 대상, 의식 주체, 이취가 의식에 잠복하여 있다가 인연 조건을 만나기만 하면 광란하며 튀어나와 주인 노릇을 행할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26번째 노래는 이제 자칫 이 우리가 착각도인이라 합니까? 이 착각도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를 아주 엄중하게 하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많이 무너지죠. 요즘도 많이 이제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듯이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데 기초 토목공사와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는데 이 뼈대 역시 기초죠. 이 뼈대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100층 50층을 올리더라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요.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초는 무엇이냐?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기초하면 이것이 부실공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견성체험, 깨달음체험, 지구가 두 쪽 나는 그런 체험을 100번, 1000번 했다 할지라도 기초가, 그러니까 그런 체험은 화려하죠. 마치 빛나는 유리와 그 포장으로 멋지게 쌓아 올린 백천 건물인데 기초, 즉 기초 토목공사와 철근 뼈대가 부실하다면 혹은 없다면 바로 개인적 동기죠. 개인적 동기에 기초한 이 모든 명상, 참선, 요가, 차크라, 관찰자, 윗바사나, 체험, 견성은 전부 사상 누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선, 명상, 윗바사나, 차크라, 요가 무슨 체험, 견성 없이 차라리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뼈대를 튼튼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기초 부실하게 해놓고 100층 빨리 쌓아 올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기초 토목과 뼈대가 충분하면 언제든지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붙여도 되고요. 기초만 튼튼하면 일단 뭐 예를 들어 그럴듯한 어떤 벽과 지붕 없이도 튼튼한 기초에 의거해서 그냥 천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요. 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장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되죠. 얼마나 튼튼합니까? 차라리 그것이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적 동기에 기초한 이런 참선, 요가, 차크라, 체험, 견성, 이것은 참으로 이게 빛 좋은 개살구죠. 빛 좋은 개살구고 달콤한 사탕이에요. 유치원생이 그렇게 사탕 먹고 이가 다 나중에 썩어버리듯이 사탕이다 이 말이죠. 더욱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대성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죠. 이것이 가장 튼튼한 기초 토목 뼈대 공사다. 기초 토목 뼈대 공사다. 기초 토목 뼈대만 있다면 나중에 붙이는 것은 순식간이다. 인연 따라 붙여도 되고 심지어 안 붙여도 된다. 안 붙이는 게 더 편하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동식 임시식으로 하면 훨씬 다양하게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죠. 자, 이 진정한 대성일심 단일의식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번, 1000번 명상, 참선, 요가, 차크라, 관찰자, 윗바사나, 체험, 견성 등등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타나요? 이취가 잠복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취라는 건 소취와 능취, 즉 의식 대상과 의식 주체, 이 이취가 의식에 잠복하여 있다가 능취와 소취, 주객이 잠복하여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아직 이 이원성이 깨지지가 않았잖아요. 1700 공안이 완전히 부서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공안 타파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치가 잠복해 있는 체험이라는 것은 이 알갱이 구조에서 비알갱이 구조로 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뭔가 체험을 하고는 드디어 내가 비알갱이 구조에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보죠.
이 알갱이라는 과목에서 비알갱이라는 과목 똑같아요. 이원성 과목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이 체험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심, 유식, 단일 의식에 대한 정확한, 선명한 이해죠. 즉 지구와 달과 별에 집중하다가 시공간이라는 무슨 이것이 더 바탕 현상이구나. 그래서 이거 공부해서 지구와 달과 별이 아니고 시공간이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 지구, 달, 별 하든 시공간 하든 또 시공간 하다가 지구, 달, 별 하든 다 뭐예요? 이 궁극의 진실을 모르는 한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번 체험해 본들 이 능치와 소치, 이치라 하죠. 능치, 주체를 능치라 하고요. 객체를 소치라 한다 이 말이에요. 12연기에서 취, 유 할 때 그 취와 같죠. 개인적 동기로 밀고 당기면 붙잡고 밀고 하는 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게 되죠? 고통과 공포가 있게 되고요. 간혹 기쁨과 쾌락도 있게 되죠. 그러나 고통과 공포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또 펼쳐지죠. 생사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참으로 날카로운 경고죠. 워닝이다. 의식 대상, 의식 주체 이치가 의식에 잠복하여 있다가 왜 안 부셔졌으니까요. 선명하게 안 부셔졌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다르지 않음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견했기 때문에 즉 정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를 정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치가 의식에 잠복하여 있다가 인연 조건을 만나기만 하면 인연 조건은 두 가지로 만나죠. 총욕, 약경입니다. 총욕, 약경. 칭찬을 듣는 인연, 욕을 얻어 먹는 인연. 이 두 인연을 만나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는 듯이 광란이 일어나는 거죠. 광란하며 튀어나와 주인 노릇을 행할 것이다. 무엇이요? 주체 객체가요. 튀어나와서 이 주체 객체의 이 기본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개인이 실제한다. 개인 주체가 실제한다. 개인이 행위자다. 유아죠. 그러니까 유아와 유위가 튀어나와서 광란하며 주인 노릇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과 공포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와서 자타공이 고통과 공포를 더욱 무겁고 심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참선, 요가, 차크라, 관찰자, 윗바사나, 체험, 견성 등등의 이 도판, 종교판의 개인적 수행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구한다면, 또 바뀌었다라고 착각한다면 의식 대상, 의식 주체 이 취가 늘 잠복해 있는 거죠. 자기 개인 자신은 없어졌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잠복해 있다가 인연 조건을 만나기만 하면 광란하며 튀어나와 주인 노릇을 행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소에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지혜, 즉 대성 일심 유식이죠. 이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가장 소중히 하고, 이 알을 가장 소중히 해야 되죠. 이 알을 가장 소중히 하고, 둘째, 개인적 동기를 가능한 한 뒤로 멀리하고, 이 말은 아주 개인적 동기를 없애거나 부셔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선명하게 의식하고 혹은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용기를 내서 인정하고 즉 이 일심 반야지혜를 가장 소중히 함과 동시에 개인적 동기를 선명하게 의식하고, 세 번째, 평소에 몸, 물질, 시공간이 하나의 단일 의식임을 보는 것. 지구, 달, 별, 시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의식의 자기 필터링의 자기 표현임을 늘 보는 것. 그리고 마음 의식 안에서 집으로 돌아와, 귀가죠. 귀향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삶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데, 소위 말해서 이 정신적 고통, 마음이 아플 때는 병원에 잘 가지 않고요. 자꾸 이게 이 종교판 도판에서 이것을 해결하려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노리는 종교판 도판의 사기꾼들이 이런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가짜 의사, 사이비 의사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개인적 몸이, 즉 육체잖아요. 개인적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낫듯이,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전부 개인적 상처잖아요. 개인적 마음의 상처. 주로 사람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사업 관계, 결국 돈과 권력으로 얽혀진 이 관계들이죠. 그게 가족 관계든 사회 관계든 간에, 또 친인척 관계든 간에, 연인 관계든 간에, 부부 관계든 간에, 부모 자식 관계든 간에 돈과 권력이 안 얽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이 얽혀 있는 즉 경제와 정치가 얽혀 있는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개인적 상처 트라우마 역시도 검증된 병원에 가서 검증된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요. 두 번째는 움직여야 합니다. 앉아서 무슨 책을 읽거나 참선을 하거나 도공부를 하거나 뭐 종교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일어나서 걷든가 달리기를 하든가 땀을 뻘뻘 흘리든가 운동을 함으로써, 즉 몸을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치료와 약을 먹음으로써 빨리 이 개인적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심 대성 단일 의식의 길은 오직 이 근본 문제, 이 삶과 죽음의 근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자 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은 개인적인, 지금 여기 26절에서도 얘기하듯이 개인 문제라든가 개인 동기라든가 개인적인 무슨 깨달음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좀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 심신의 문제, 이 트라우마나 정신적 문제, 특히 이 부분은 이 개인적인 문명과 문화 안에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 인류 문화 문명이 이 개인의 몸과 정신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육체 문제, 개인적 정신 문제는 인류 문화 문명 안에 충분히 지금 해결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26절에 이 경책을 우리가 경책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뒤집으면 진정한 길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진정한 길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로 보는 것이죠. 다르지 않음을 올바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매 순간 우리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정견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보고 알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그 다음에 듣고 안다. 자, 이것을 지금 부정할 수 있습니까? 보고 안다, 듣고 안다,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자, 지금 무엇을 봅니까? 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컵을 본다. 컵을 본다. 나무를 본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이건 뭐죠? 바로 세계다 이 말이에요. 컵과 나무만 봅니까? 몸과 나도 보죠. 몸과 개인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보고 듣고 이건 세계죠. 그리고 보고 듣기만 합니까? 알잖아요. 보고 안다, 듣고 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즉 세계와 의식은 두 개가 아니고요. 동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반야계계통 경전에서는 뭐라 합니까? 색이라 하고 이걸 공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즉 시공이 아니고 다 빼버려야 돼. 색공이고 공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별도로 있고 공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가 별도로 있고 의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름을 다르게 붙였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새의라 해야 돼. 새의. 색공, 공색. 식계라 하고 개식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세계의식이고 의식 세계고 공색이고 색공이지, 이게 색적 시공도 아니고요. 공적 시도 아니에요. 두 자 빼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의 직접 경험이 보고 안다, 듣고 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일동시잖아요. 일동시. 이것이 바로 정견이고요. 분리다. 이것이 무하고요. 대성 일심반야 유식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전달을 드립니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